大家好，准备好了吗? 수업 받을 준비 되셨나요? 好，我也准备好了. 오늘 35강이네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你听得懂,听不懂,听得懂,听不懂. 익숙하시죠? 好,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럼 맛있는 회화편 시작할게요.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수업 관련된 대화들 익혀볼 거예요. 즉, 이번 학기는 어떻고요? 독해 수업은 어떻고요? 선생님 만약 천천히 말씀하시면 어떠하다 뭐 등등의 표현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맛있는 단어부터 익혀볼까요? 맛있는 단어. 첫 번째 단어가 学期, 学期, 학기란 표현이죠. 이번 학기라고 하면 뭐라 할까? 이번 학기, 이번 주, 이번 달. 같은 형식인데, 그쵸? 这个学期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这个学期. 그럼 지난 학기는요? 지난주, 지난달 할 때. 그쵸? 上을 넣어서 上个学期. 다음 학기, 다음 주, 다음 달 할 때 여러분 뭘 사용했어요? 그렇죠. 下를 넣어서 下个学期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번 학기 这个学期 이렇게요. 이때 거 생략 가능은 해요. 그냥 这学期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돼요. 好, 나, 문 하면은 맞아요. 명사로는 문이란 뜻이 있었지만 이번 과에서는 양사로 과목을 세는 단위로 나올 겁니다. 课가 과목이란 뜻이죠. 한 과목 一门课, 두 과목 两门课, 세 과목 三门课 이런 식으로요. 이때 课 자체가 수업 혹은 뭐 과목 이런 뜻이죠. 우리 보통 수업 받다라고 할 때 上课, 수업 마치다 下课 기억하세요? 그때 课가 수업이란 뜻이 있었고요. 과목을 얘기할 때도 돼요. 예를 들어서 청취, 듣기 과목 하면 听力课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好,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学期 소리 내서 따라 읽고 계시는 거 맞죠? 한 번 더. 学期 문 课 听力 好, 이어서요. 阅读 阅读 阅가 就是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는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 阅读 그럼 독해 수업, 阅读课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好, 口语呢 회화예요. 말하는 거. 그럼 회화 수업 口语课 회화를 口语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绘画라고 하셔도 돼요. 가끔 mp3 같은 거 녹음 들어보면은 중국어로 회화를 绘画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口语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 作文 하면은 장문이란 뜻이죠. 장문 수업, 장문 과목 作文课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懂 이해하다, 알아듣다 라는 표현 懂 기억하세요? 보고 이해하는 경우 看懂 들어서 이해되는 경우는 听懂 보고 이해할 수 있다, 看得懂 보고 이해할 수 없다, 看不懂 오, 잘하고 계신데 그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听得懂 들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听不懂 기억하시죠? 好,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 번씩 읽어봅니다. 阅读口语作文懂 好, 여기까지 맛있는 단어였습니다. 학기. 学期，学期， 과목. 门，门， 수업. 과목. 课，课， 듣기. 听力，听力， 독해. 阅读，阅读， 회화. 口语，口语， 장문. 作文，作文， 알다. 이해하다. 懂，懂。 맛있는 회화.
这学期有几门课？ 4门，听力、阅读、口语，还有作文。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我觉得听力课比阅读课容易，而且很有意思。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这学期有几门课？ 4门，听力、阅读、口语，还有作文。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我觉得听力课比阅读课容易，而且很有意思。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好，那个小英和东米2个人是吧？2个人在一起都干什么呢？一边喝咖啡，一边聊天。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 같죠? 소영이 같은 경우, 그렇죠? 동민은不喝咖啡, 커피 안 마시나? 也许他不喜欢喝咖啡,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他们聊什么呢?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聊什么呢?聊,好像他们聊学校生活, 학교 생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동민이 학교 생활 어떤지 글쎄요. 좀 전에 여러분 맛있는 회화 듣고 오셨잖아요. 내용 기억하시죠? 그럼 그 회화 내용 저와 함께 한 문장씩 확인해 볼까요? 好. 小英说这学期有几门课?这学期 정확히는 这个学期죠. 근데 양사 생략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 有 있다. 几门课 몇 과목 수업이 있니? 이런 뜻이죠. 들어. 참고로 요는 있다 없다의 그 요 맞아요. 그런데 이 요에는요. 수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몇 과목 수강해? 이렇게 해석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문 크 할 때 문이란 표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단어에서도 체크했었죠. 그쵸? 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과목을 세는 양사라 그랬어요. 지문 크 몇 과목 수업. 그럼 이와 같이요. 명사로 배웠던 것들이 양사로 쓰는 경우들 뭐가 있는지 우리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체크 좀 해볼게요. 집에 식구가 몇 명 있어요? 이거는 지난 앞 단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가족 구성원 수를 물어볼 때 어떻게 질문하던가요? 你家有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다 같이 你家有几口人 한 번 더 你家有几口人 거우란 건 구강, 입을 얘기하죠. 그런데 식구 수를 얘기할 때도 거우란 양사를 썼어요. 그렇죠? 你家有几口人 저녁에 밥을 몇 그릇 드시나요? 어떤? 당신은 저녁에 밥을 몇 그릇 드세요? 你 저녁에 晚上吃 몇 그릇 几碗饭 다 같이 你晚上吃了几碗饭 몇 그릇 먹었니? 라고 했네요. 몇 그릇 먹었니? 几碗饭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학교 근처에 상점 몇 곳 있어요? 몇 곳이 있나요? 라는 표현. 학교 근처 学校附近有 몇 집 几家商店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다 같이 学校附近有几家商店学校附近有几家商店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쵸? 저희 집은 뭐 4식구가 있습니다. 대답해 볼까요? 하셨나요? 我家有4口人 이렇게 하셨나요? 好. 또는요. 저는 저녁에 밥 한 공기 먹었어요. 라고 하면 好. 我晚上吃了一碗饭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 学校附近有几家商店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은 예전 학교를 떠올리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뭐 학교 근처에 그럼 공통적인 답을 만들까요? 학교 근처에 한 3곳? 3곳의 가게가 있어요. 好, 다 같이 学校附近有3家商店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때 지하라던가 완, 거 처음엔 명사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양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어갑니다. 요 지문 몇 과목 수업을 수강하나요? 4문 동민이가 4과목이라고 얘기하네요. 4문听力 청취, 阅读 독해, 口语 회화, 还 또 有 있습니다. 作文
장문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쵸? 听力, 阅读, 口语, 还有作文.好, 이어갑니다. 你觉得 당신 생각하기에, 당신이 느끼시기에, 당신 생각 이것까지죠. 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 A 还是 B?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쵸? 나 직역을 하면 听力课难 하면은 청취 과목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阅读课 하면은 독해 수업이 어렵습니까? 당신 생각하시기에 청취 과목이 어렵나요? 아니면 독해 과목이 어렵나요? 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그럼 영어 공부를 생각하시면서 영어 배웠을 때 그때 그 당시를 떠올리시면서 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뭐 듣기가 어렵다면 听力课难, 독해가 어려웠으면 阅读课难. 다 어려웠어요. 都很难. 뭐 답은 여러 가지, 그쵸? 자, 동민이의 대답 좀 들어볼게요. 我觉得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听力课 B, 오 비교문 나왔네요. A는 B보다 뭐뭐하다. 즉 A가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듣기 과목이 阅读课 독해 과목보다 이런 뜻이죠. 독해 과목보다 容易 쉬워요. 뭐가? 听力课가 听力课가 阅读课 독해 과목보단 쉽습니다. 而且 게다가 很有意思 아주 재미있어요 라는 뜻이네요. 그쵸? 好, 무엇이요? 听力课东明觉得听力课比较容易而且很有意思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과정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중국어 배우시면서요. 듣기 파트 어때요? 容易吗? 不容易 자주 많이 들으시면 容易 하실 겁니다. 好, 이어갈게요. 小英说老师说的 선생님 말씀하시는 한유 중국어 你听得懂听不懂 당신은 听得懂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나요?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죠. 했더니 동민이가 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 이라고 했어요. 如果就 만약 뭐뭐라면 바로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표현 우리도 만들어 볼까요? 만약 돈이 많으면 나는 여행을 갑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 如果 있다 有 많은 돈 很多钱 그렇죠? 我就去旅游 다 같이 맞춰볼까? 如果有很多钱我就去旅游 旅游 여행하다 라는 뜻이죠. 한 번 더 如果有很多钱我就去旅游 한 번 더 만약 시간 있으면 나는 잠을 많이 자요. 如果有 시간 时间我就 잠을 자다 睡觉 많이 자다 多睡觉 다 같이 如果有时间我就多睡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如果就 용법.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요. 동민이가 如果老师慢点说如果 만약 老师 선생님이 慢点说 좀 천천히 말씀하시면 我就听得懂 난 바로 听得懂 알아들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 좀 바꿔볼게요. 만약 선생님이 좀만 빨리 말씀하시면 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如果老师慢 대신에 快点说 그쵸? 如果老师快点说我就听不懂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是吧? 好我说的汉语你们听得懂听不懂 여러분도 같은 대답할 것 같은데 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 반대로 如果老师快点说我就听不懂 맞습니까? 好,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회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읽고 해석 정도만 우선 하실 수 있어도 충분하세요. 好吧. 그럼 맛있는 회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맛있는 쉐도잉. 녹음을 듣고 발음에 주의하여 말해보세요. 这学期有几门课？四门，听力、阅读、口语，还有作文。
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我觉得听力课比阅读课容易，而且很有意思。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동민 파트를 중국어로 말해보세요. 这学期有几门课？4门：听力、阅读、口语，还有作文。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我觉得听力课比阅读课容易，而且很有意思。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 샤오잉 파트를 중국어로 말해보세요. 这学期有几门课？ 4门：听力、阅读、口语，还有作文。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我觉得听力课比阅读课容易，而且很有意思。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这学期有几门课？ 4门：听力、阅读、口语，还有作文。你觉得听力课难还是阅读课难？我觉得听力课比阅读课容易，而且很有意思。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如果老师慢点说，我就听得懂。 맛있는 학습 포인트. 학습 포인트에서요. 앞서서 배웠던 회화 구문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 2가지로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요. 만약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집을 사러 가겠다. 와우. 그죠? 나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자, 如果就 활용해 볼게요. 如果就 뜻은 만약 뭐뭐라면 바로 이런 뜻이죠. 如果 있다. 有 많은 돈, 很多钱. 나는 바로 我就 가겠습니다. 去 뭐하러? 사러. 买 집은 뭐라고 하나요? 지하 아닌데 지하 아니고요. 房子 그렇죠. 我就去买房子. 자 볼게요. 如果有很多钱我就去买房子. 저 앞에 과 단어에 이제 방즈가 나왔을 텐데 방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하랑은 다르죠. 지하는 가정의 의미, 방즈는 집체, 건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다 할 땐买家라고 안 하고 买房子라고 하죠. 买房子. 집이 있어요? 有房子. 집이 없어요? 没有房子. 이런 식으로요. 사는 그 집체를 얘기할 땐 房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如果有很多钱我就去买房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好, 자 이거 그가 말한 영어를 끊고 듣고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가 말하는 영어. 그가 말하는 영어. 이렇게 되겠죠. 他说的英语 끊고 듣고 이해할 수 없어요. 듣고 이해하다 听懂. 듣고 이해할 수 없다 听不懂. 듣고 이해할 수 있다 听得懂. 맞나요? 好, 맞춰볼게요.
他说的英语我听不懂. 워는 뭐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굳이 나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쓴다 그러면 넣으셔도 되고요. 好吧? 나 목적어가 길죠? 그쵸? 그래서 이제 문두로 보통 뺀 건데 원래 위치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我听不懂他说的英语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목적어가 너무 길거나 어필하고 싶을 때 이처럼 문장 맨 앞으로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회화편에서도 우리 나왔었죠. 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听不懂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아셨죠? 好吧, 나 두 가지 표현, 如果就 그리고 가능 보호편 이용한 표현들 기억하셨죠? 好吧, 여기까지 맛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맛있는 중국 문화. 맛있는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모범생, 三好学生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중국에서 모범생을 三好学生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훌륭한 학생이란 뜻이거든요. 즉 지덕체를 갖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상이나 인품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성적이 좋고요. 그리고 신체가 건강한 학생.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모범생의 조건이 됩니다. 三好学生. 매년 1회 한 번 선발해요. 1회 선발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동시애들끼리 서로 이제 추천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평가를 하죠.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끝나면 학교장의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장과 뭐 이사들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표창을 해요. 굉장히 까다롭죠.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덕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이제 가려서 이제 상장을 주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 이상의 영역을 만들어서 상장을 주기도 한데요. 물론 상장 이름은 조금 달라지겠죠. 산하오가 아니라 뭐 스, 오 뭐 이렇게 되겠죠. 나 상장을 보시면 예, 조금 화려하죠? 빨간색이 딱 봐도 중국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三好学生. 나 중국에서는 모범생을 三好学生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제 아셨죠? 好吧? 나 오늘은 중국의 三好学生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국 문화 시간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새로운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大家都辛苦了. 我们下次再见.